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밀려나면서 코스피 시장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앞으로 6월 FOMC를 앞두고 코스피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6월 들어서 우호적인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네. 5월 후반때쯤. 근데 전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부터 확인해 주세요. 이제 FOMC에서 과연 추구 전략에 대한 코멘트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는데 그러게 어떻게 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경우에 네. 주식시장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 FOMC에서 나오고 있는 긴축에 대한 우려 이것이 생각보다 크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말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이미 됐는데요. 네. 거기에서 보니까 올해 안으로 통화정책 긴축 전환을 일단 원칙으로 거의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시기를 놓고 다소 좀 이견을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다수의 그 연준 정책위원들이 3차 양적 완화 시행 이후에 고용 시장의 개선이 확인된다라고 이렇게 대체로 그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말로는 다수의라고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a number of에 해당하고, 이것은 절반을 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다수의 정책위원들이 6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가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4월 말 이후 최근까지 경기의 어떤 개선 흐름이 계속 지속되느냐의 이슈가 있는데, 사실 뭐 금융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5월 지나면서 미국 경기도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된 그 5월 고용을 보면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고용 증가 폭은 또 예상을 조금 상회하는 괜찮은 지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금융시장 반응은 좋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경제가 회복되긴 하는데 출구 전략의 어떤 유발할 정도로 좋은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비교적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의 현재까지 흐름은 보면 6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지만, 예. 잠재적인 위험에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계속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수예라고 얘기를 했지만 몇 명이네요. 네, 몇 그렇습니다. 명의 예. 몇 명의 연준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일본이죠.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일부에서도 많이 짚어봤는데, 맞아요. 그렇게 큰 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의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과연 엔저 현상이 다시금 좀 촉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은행은 뭐 별다른 그 정책 대응이 필요 없다. 네. 이대로 아베노믹스는 계속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나타나고 있는 장기 국채 불안은 미세 조정과 시장과의 대화로 좀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한 발자국 물러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장기 국채 금리가 보니까 지난 한 달여 사이에 한 0.5%포인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데, 6월 들어서 이미 조치에 들어간 부분도 있죠. BOJ가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일단 좀 늘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 정도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 압력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일본 정부가 또 일본 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유동성 지원을 했다. 이것이 이제 실적 악화 요인을 암시를 하는데, 비슷하게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자금에 해당하는 이런 그 저금리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만기를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본의 그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탁 증권에 같은 이런 위험 자산을 매입하는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어떤 양적 완화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커지는 것은 아닌데,
후자는 어떻게 보면 질적 완화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로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비교적 강경한 발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강달러 흐름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 쪽도 좀 가볼게요. 중국의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네.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뭐 약간의 좀 수치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안 좋은 거라고 보십니까?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뭐 1분기 지나고 그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아주 느리지만 좋아지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네. 뭐 이런 로직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사실 이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4월이나 5월, 특히 5월 수치들이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수출이 뭐 1%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달까지 4월 수치만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나왔었는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낮아지고 대출도 위축되고 산업 생산 부진해지고 전형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좀 하는 시각이 좀 과도한 낙관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최근까지도 뭐 예를 들면 리커창 총리 같은 분은 뭐 중국 정부가 아니 중국 경제는 그럭저럭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강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를 하는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만은 2분기 들어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성장률 전망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대응은 다시 경기 부양 카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그랬듯이 이것은 뭐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서서히 군부를 떼는 정도의 부양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이 또다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시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매번 그랬어요.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네. 기대하다 실망하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실망감이 더 클 것 같긴 한데 그 내용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중국이 중국, 그렇습니다. 편입이 된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수조 원 가량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네. 있던데 과연 근데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한편에서는요, 그거 아니다라고 네. 보는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선진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예. 사실 기대 수준이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 네.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일단 실제로도 MSCI 쪽에서 내세운 어떤 조건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외환 거래를 24시간 계속 하게 장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선된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기 네. 때문에 오히려 뭐 토빈세 도입 논의가 나오고 오히려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 올해 초에는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은데 만약에 중국이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비중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그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네네. 않아도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내 어떻게 보면 뱅가드 펀드에 좀 되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또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있을 수는 그럴 것 있다라는 같습니다. 부분이군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좀 그렇습니다. 튀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1920선도 이탈된 채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요인이 역시 그 FOMC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흐름, 출구 전략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시기에 구사되는가인데 사실 그래도 몇 달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온당해 보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혼조세 흐름의 여지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방향성을 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